안녕하세요.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허용도와 모멘트란. 자, 여기서, 1강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모멘트란 중량 곱하기 길이. 자, 정의를 한다면 어떤 요거는 이제 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축이 되겠죠. 축 주위에 발생하는 중력에 의한 불균형량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시설을 좀 표현을 좀 했는데요. 센터점, 시소의 센터점, 10km, 10km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센터점에서 이 중량이 관계된 거리가 1m, 1m면 얘는 무조건 평행하게 유지가 되겠죠. 조건입니다. 즉,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불균형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이 길이가 한쪽이 길어진다든지 짧아진다든지 또는 이 중량이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 하면 불균형량이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모멘트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고 로봇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춰서 있으면 괜찮은데 불균형이 돼버리면 거기에 많은 더 많은 뭐가 들어가요? 모타에 힘이 좀 더 들어가겠죠. 즉, 즉 모타도 최대 허용 RPM이라든지 또는 토르크, 파워는 어, 일반적으로 토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르크는 전류하고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계산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똑같지는 않고 동등하다고 봅니다. 전류하고 토르크는. 음,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은 더 토르크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에, 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 이하까지냐가 나온 게 여기 스펙서에 나와 있죠. R축은 11.8, 뭐 B축은 9.8, T축은 5.9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음. 이게 이제 모멘트라는 어떤 그 정의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일단 개념만 시설을 타보셨기 때문에 쉽게 모멘트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음.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봐야 할 게 뭐냐면 여기다 P점이라고 있어요. 여기 P점. 저 P점은 뭐냐면 수직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는 99% SLRBT. 자, 요게 지금 T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T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B축이거든요. 그래서 P점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회전 중심이에요. 수직 다관절 로봇은 저 P점은 어느 로봇인지 꼭 존재합니다. 자, 이 P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작 범위라든지 동작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같은 내용이에요. 웨이트,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회전 중심으로 해서 세타, 각도가
또 표현되겠죠. 들고 있을 때 하고, 수평으로 들고 있을 때 하고, 수직으로 내려줄 때, 모멘트는 최소가 되겠죠. 힘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제로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거리가 들어가면 요것가 모멘트가 최대가 되겠죠. 네. 이것도 뭐 그 최대 모멘트에 대한 개념인데요. 요 기럭지 이 L, 이 랭스는 이렇게 수평보다는 이렇게 올렸을 때 중요하다고 해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작 그 범위인데요. 6kg짜리를 3kg짜리일 경우에 그 LT, LB 앞에서 나왔던 음, 그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 학기 로봇 주변 기기 설계에서 거기에 매뉴얼 일부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즉 많이 가반 질량이 6kg일 때하고 3kg일 때, 즉 팔의 길이, 암의 길이를 더 많이 뻗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반 질량이 에, 많은데 많이 팔을 못 뻗을 수가 없지요. 물론 정해진 어떤 그 제한 범위 내에서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가 나오죠. 관성 모멘트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버스 안에서의 사람 얘기했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회전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성 모멘트,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이승. 즉, 이렇게 회전판이 있는데, 이것도 회전판이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잘 돌아가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센터가 아니고 맨 가생이. 가생에서 회전을 시키려면 돌리기에 무리가 가겠죠. 즉, 여기에서는 간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회전하는 데에서 간섭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간섭이란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쓰시겠지만 로봇에서는 특히 많이 씁니다. 로봇의 가반, 로봇의 가반 중량에 대한 간섭, 또 가동 범위에 대한 주변 설비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주변 설비의 간섭,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물체를 돌릴 때 그 물체 중심 방향으로 돌리면 돌린 돌리면 돌리는 경우가 힘이 가장 적게 들고 위치 중심에서 멀수록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막 똑같은 얘기입니다. 형상도 다를 경우도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자, 자, I는 이너셔입니다. 관성 모멘트, 이너셔. 즉 필요한 관성 모멘트. I0는 그 물체의 회전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여기서 E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죠. 기럭지. 기럭지가 되는 거고 M은 그 물체의 질량, 중량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관성 모멘트의 계산식은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중량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쉽게 R1, 소문자 R1, R2, I01, M1, I02, M2 이렇게 해서 요
시점의 회전 관성 모멘트, 이게 계산식입니다. 계산식 외우지 마세요. 자료 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자료 나오니까 외우지는 마세요. 자,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찾아서 수식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자, 스킵을 하고요. 스킵하고요. 자, 설치 환경, 전원 용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와이어 시전 하드웨어 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사양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와이어 시전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 자, 야스카와 그다음 메인 전원 스위치, 그다음에 사양표, 그다음에 프로임 텐던트. 요거 전체가 와이어 시전 컨트롤러입니다. 와이어 시전 컨트롤러. 그죠? 그죠? 여기에 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비상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PP 프로임 텐던트에도 비상정지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이 와이어 시청 컨트롤러 하드웨어 보드는 이 문을 열면, 여기 도어를 열면 그 안에 에, 보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항목입니다. 자, 하드웨어 보드.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2학년이죠. 1학년 이제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가게 되면 이제 메인테너ンス 부분도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면 메인테너ンス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 보드류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선은 상세 내용을 보기 전에 각 보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투입 유니트, 그 다음에 제어 전원 유니트, 세 번째 CPU 유닛, 컨버터, 인버터. 자, 인버터에는 또 그 보조 기판들이 많아요. 안전 기판, 음, 이런 서버 제어 기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단자대, 그다음에 범용 아이오 기판 등이 있어요. 자, 이런 기판들은 하드웨어인데요. 요게 끝나고 나면 서버팩 제어가 들어갈 거예요. 서버팩 제어가 들어가는데 이 안전 기판 어느 정도 역할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익혀두면 서버팩에 대한 개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어, 좀 배우셔야 돼요. 자, 전원 투입 유니트, 전원 투입 유니트. 자, 여기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그중에서 전원 투입 유닛은 회로 제어용 컨택터입니다. 컨택터. 자, 컨택터가 뭐죠? 마그네틱 컨택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타를 돌릴 때 어떻게 돼요? 3단 그대로 하지 않죠? 물론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연습이나 그렇게 할 때고, 네, 마네트 컨택터를 회로를 구성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온오프 시키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기판에서 서버 제어 서버 전원 제어 신호로 주 회로 제어용 커넥터를 온오프 해서 컨버터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제어 전원 유닛의 전원, 단상을 공급합니다. 자,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안전기판에서의 서버 전원 제어 신호로 주 회로 제어 컨택터를 온, 오프. 즉, 뒤에 컨버터가 나오는데요. 컨버터에 양질의 전원을 3병을 공급하기 위해서 컨택터가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MC가 들어가는 거죠. 마그네틱 컨택터. 요거는 전원 3상은 AC 3상 220V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있고요. 또 하나 있죠. 제어 전원 유닛의 단상을 공급합니다. 단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3상 RST 3상이 들어오면 단상은 RT 두 손만 빼서 220으로 단상으로 쓰죠. 우리 보통 사무실이나 집에 220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걸 가지고 어, 24V, 뭐 5V 다운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투입 유닛은 이렇게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 여기에는 이제 제어 전원용 표준대 에, 입력 전원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 표지에서 차단을 해버리죠. 이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제어 전원 유닛이 있죠. 제어 전원. 자, 전원 투입 유닛하고 제어 전원 유닛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요것은 제어용 시스템 아이어 브레이크 DC 전원을 공급하는 유닛입니다. 제어 전원의 온오프에 입력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음. 자, 요 지어주는 유닛의 전원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여기서 들어오죠. 전원 투입 유닛에서. 그 전원, 전원 투입 유닛에서, 어, 삼상을 받아서 DC 전원으로 변환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DC 전원 필요한 부분들, 보드류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는 뭐냐면, AC 서버 모터에, 에,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있어요. 어, 브레이크 디스크 판 스프링인데요. 그거 코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4V를 공급을 하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오픈이 되고 전원이 꺼지면 크로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오 관련된 부분들,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제어전원 유닛입니다. 그 다음에 CPU 유닛, CPU 유닛은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CPU 렉, CPU 기판,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CPU 유닛은.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앞에서는 뭐 자세하게 그림에 대해 설명 안 했지만은 이 CPU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랜 1, 2, 3이 있죠? 랜 1, 2, 3. 요거는 뭐냐면 이더넷 통신이에요. 이더넷 통신. 자, 랜 1번 같은 경우는 요 CPU 렉에 CPU 유닛에 우리 프로그램 펜던트 있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랜 2, 랜 3는 유저 사용용이에요. RJ45 이더넷 포트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SD 카드 미니 SD 카드입니다. 요거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USB용 자 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어 전원용, 아니, 그 서버 제어 기판하고 연결되는 커넥터고요. 요거는 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 요거 자체가 이제 로봇 인터페이스 기판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요거는 이제 개인 조정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버터, 컨버터. 이 컨버터에 대한 개념을, 어, 컨버터하고 인버터의 개념을 이번에 잡고 가도록 하시죠. 자, 컨버터하고 인버터는 자, 제3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